안녕하세요. 영어는 토이영. 토이영 영준쌤입니다. 좀 이렇게 약간 좀 쑥스럽네요. 자, 여러분들, 제가 지난번 독해 영상 마지막에 직접 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기로 했었잖아요. 근데 제가 직접 이제 찍으려고 해보니까 여러분들에게 그냥 이렇게 순서만 알려드리게 되고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학생 여러분들이 직접 하는 모습을 찍고 보여주면 여러분들 입장에서 좀 더 현실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 두 분을 좀 모시게 됐어요. 자기소개 좀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강민규라고 하고요. 영어랑 담을 쌓고 살아와서 영어를 조금 잘하고 싶은 마음에 이 네네. 영상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어떤 분들을 대표하실 수 있을 것 같으십니까? 아무래도 영어를 외면하고 영어랑은 안 친했던 공대생들을 대표해서 공대생의 희망이 되려 나오셨군요. 네네네. 네, 좋습니다. 네, 만나게 반갑습니다. 네. 자, 우리 옆에 계신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수진이라고 하고요. 네, 수진 씨. 영어에 대한 갈증 누구나 있잖아요. 네, 그렇죠. 본인이 이제 살아왔던 라이프 스타일 딱 고려했을 때 어떤 분들이 나랑 좀 비슷한 분들인 것 같다. 혹시 이런 거 있을까요? 저는 되게 아기 때부터 네네. 중학생 때까지 무용을 전공했었거든요. 무용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보통 네. 예체능 전공하신 분들은 보면 이제 네. 영어나 이제 수학 이런 거 되게 제대로 배우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되게 갈증이 많았었고. 또 있나요? 네네네. 네, 그리고 제가 대학교 전공이 독일어거든요. 그래서 학교에 입학한 후에도 독일어 공부하느라고 영어랑 아주 담을 쌓고 무용을 하시던 뭐 미술을 하시던 음악을 하시던 그리고 제2 외국어로 이제 중국어과 학생들, 일본어과 학생들 뭐 다양한 이제 다른 외국어를 하시는 분들도 영어에 대한 되게 좀 뭐랄까 목마름이 있더라고요. 이제 그런 분들 대표해서 네. 나오셨군요. 자, 여러분들 좋습니다. 지금 이 두 분의 상황을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사실은 다 비슷비슷하실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우리 이 두 분께서 직접 찍어오신 영상을 보고 저도 아직 못 봤어요. 진짜로 약속. 저도 처음 봅니다. 같이 보면서 어떤 점이 보완이 되어야 되고 느낀 점은 또 무엇인지 차근차근 보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좀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민규 씨부터 우리 먼저 하죠. 네. 네네. 뿅. 우체국 중앙 무슨 수줍음이 많으신가요? 네, 수줍음이 많으신가요? 네. 우체국 중앙청사는 얼마 전 지구의 날을 기념하는 우표와 편지 봉투를 발행하였습니다. 두 품목 모두 유명한 야생동물 화가인 지금은 뭐 하시는 거였어요? 스토리 라인 파악하려고 네. 한국어 해석 먼저 읽고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말 해석을 읽을 때 좀 어떤 점이 들었어요? 우리나라 말을 읽으면서도 스토리 라인 파악이 처음에는 잘 안 돼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읽어도 내용이 제대로 들어오지가 않는데 영어로 바뀌어 있고 그걸 또 문제로 풀어야 되니까 생소하다고 느끼는 게 좀 더 맞는 것 같아요. 무작정 그냥 영어 독해 지문 보고 어려워라고 하는 것보다는 이제는 영어 지문을 봤을 때 익숙하지 않다 이렇게 받아들여 주시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또 보죠. 네. 캐리어 앤더슨이 그린 동물의 그림을 특색으로 하여 우표들이 어떠한 소지품에도 근데 훌륭한 글자를 잘 못 추가가 읽으시는 아닌가요? 네, 내용이 어려워서. 내용이야. 네네. 네네. 장식만 근데 글자- 생성하였습니다. 수량이 한정되어 네, 이 있고 부분 또 볼게요. Dear Mr. Clark, the National Post Office has just released a stamp and envelope commemorating Earth Day. Both items feature paintings of animals created by noticed wildlife artists. 확실히 아직은 초반부라 그런지 단어를 하나씩 읽네요. 그죠? 네네네. 근데 사실 요 정도의 수준이면 파트 7을 하면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리실 것 같고요. 네네. 제가 볼 때는 MP3가 있는 파트 3나 4 있죠. 네. 음원 파일이 있는 걸 가지고 하면 단어의 소리 그리고 억양 그리고 끊어 있는 거죠. 만들어져 있으니까 훨씬 더 수월하고 재밌을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나쁘다는 건 아닌데요. 너무 오래 걸려요. 너무 오래 걸리는 방법이니까. 네네. 알겠죠? 그리고 아까 질문하시고 싶었던 부분들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9분 20초 때쯤. 네. 요 장면 같네요. created 다리 좀 by 긁어주시다가 네. noted 유명한 Noted. noted Noted. 좋으셨나봐요. 이게 근데 요 장면이 왜요? 처음에는 단어 각자 발음 안 찾아보고 그냥 네. 제 나름대로 읽어 나가다가 모르는 단어를 만났을 때가 읽고 싶은 대로 읽은 거예요? 네네네. 뭔가 이상하다 싶어서 검색해보니까는 네. 완전히 다른 발음을 제가 하고 있더라고요. 아, 그래서 혹시
처음 시작할 때 네.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은 찾아보면서 발음을 듣고 하는 게 훨씬 좋은 건지. 아니 좋은 게 아니라 그렇게 하셔야죠. 아, 네. 왜냐면 제가 맡고 있는 대부분의 학생들의 수준이 아예 처음 하거나 시작했다가 한번 이제 패배의 쓴맛을 보거나 그래요. 10명 중에 9명은 본인이 초보라고 하더라도 다 한 번쯤은 경험을 해보셨던 분들이에요. 학교 다닐 때. 근데 이런 분들의 특징이 글자로 볼 때는 알고 있지만 소리로는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눈으로 보는 거랑 이 글자가 소리로 바뀌는 거랑 완전히 달라요. 지금 읽는 게 너무 힘들다면 단어의 소리도 내는 방법도 모른다면은 공부를 하실 때는 소리를 듣고 하는 게 좋은데 이렇게 일일이 다 찾아서 하면 또 시간도 오래 걸리고 단어를 하나씩밖에 들려주지 않으니까 네. 뭉쳐져 있는 파트 3나 4가 더 좋아 보이네요. 네. 후반부에 가면은 이게 지금 몇 번 정도 읽었을까 이때가 한 20번 정도. 20번대. 네, 한번 된 들어볼까요? Both items feature paintings of animals created by noted wildlife. 이거 많이 부드러워졌네요. 뒤로 가면 갈수록 어떤 느낌을 받으셨어요? 입이 풀리는 건지 처음에 답답함은 거의 없어지고 좀 재미가 생기더라고요, 읽는 책. 들으셨죠? 재미가 생겼다고 하네요. 재미. 오케이. 제가 전 영상에서 재밌고요라고 했는데 많은 분들이 재미가 없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재미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손으로 쓰는 거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네. 오, 백지 상태에서 어떻게 연습하셨었나요? 한 문장씩 우리만 해석 보면서 옮겨 적었습니다, 영어로. 지문을 오, 가려서 오. 한글만 보고 그냥. 아, 한글만 보고. 처음에 지문 딱 썼을 때 틀리는 게 거의 관사나 복수 형태를 많이 틀리더라고요, 제가. 여러분들 관사는 어랑 언, 더 이런 언, 더 이런 거 말하는 거. 복수 형태는 apple, apples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영어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건지 너무 실수를 많이 해서 제가. 아, 관사 언, 더라든지 명사에 이제 s가 붙고 네네. 안 붙고가 중요한지 아닌지.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민규 씨가 저한테 질문을 하잖아요. 여기서 글자 하나라도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민규 씨가 질문을 하잖아. 갑자기 반말이 되거나 네네. 좀 느낌이 이상하죠. 아, 네. 영어에서도 매우 중요하고요. 예를 들어서 We are in the small room 이렇게 얘기했을 때 작은 방이라는 이미지를 받는 거는 room이라는 단어랑 small이라는 단어인데 그 앞에 있는 더라든지 in 이런 단어들은 눈으로 볼 때는 단어가 하나하나 자리를 차지하고는 있지만 귀로 들을 때는 잘 들리지 않는 부분들이에요. 평상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많이 놓치거든요. 근데 이런 거를 토익 파트 5에서 물어보죠. 그리고 이런 부분을 내가 소리로 드러낼 수 있게 되면은 LC 파트 공략이 굉장히 유리해요. 이 부분이 없으면은 small room 몇 개 단어만 듣고 유추해서 문제 푸는 느낌 있죠. 전체적으로 흐름을 파악하면서 듣는 게 아니고 단어만 띄엄띄엄 듣고 문제 푸는 현상들, 그러니까 언더라든지 전치사라든지 이런 게 실제로 문장 속에서 제대로 들리지 않기 때문에 내가 들리지 않는 거는 손으로 쓸 때도 많이 틀릴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면은 총 몇 분 정도 걸리셨어요? 쓰는 거는? 사실 입으로 하는 시간이 워낙 길어서 네. 손으로 쓰는 거는 크게 오래 걸리진 않았어요. 아, 단지 입으로 내다 보니까는 아까 어나 더나 뒤에 s가 붙는 게 신경을 못 썼던 부분들이어서. 아, 쓰시면서 보셨구나. 네, 아, 그러니까 입으로 하시면서는 신경을 못 썼던 부분들을 손으로 할 때 보완을 했다는 네네네네. 개념이네요. 아, 네, 좋습니다. 영상 잘 봤고요. 고생 많이 하셨어요. 자, 이제 우리 수진 씨 영상을 좀 먼저 보겠습니다. 자, 이제는 우리 수진 씨 영상 한번 볼게요. 네. 자, 보겠습니다. 우리 수진 씨 영상. 직원들께 방에서 불을 끄고 찍으셨나 봐요. 네. 제가 공부를 할 때 방에 불 꺼놓고 스탠드만 켜놓고 하거든요. 서비스에 노를 대체할 것입니다. 그렇구나. 뭔가 되게 분위기 있어요. 아까 민규 씨랑은 다른 분위기. 이렇게 집중이 잘 되시는구나. 네. 옛날부터. 우리나라 말부터 먼저 읽으셨네요. 어떠셨어요? 스토리라인 만들 때? 그러니까 처음에 읽을 때는 잘 안 들어왔었죠, 당연히. 근데 이제 제가 어떤 상황을 생각하면서 했냐면 이 파트 7에서 뽑아온 질문인데 메일이고 알려주는 공지를 알려주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읽으면서 해석을 봤더니 조금씩 들어오더라고요. 아, 그죠. 토익 질문 같은 경우는 맨 위에 글에 이제 종류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아티클, 기사글인지 메모인지 이메일인지 이게 나와 있거든요. 학생들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동그라미만 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이제부터 이거랑 관련된 글을 막 읽을 거야 라고 내 몸을 세팅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러니까 지금 좀 전에 수진 씨가 얘기해 주신 게 바로 그런 겁니다. 긴급한 업무나 개인적인 응급 상황 경우에만 이 활동에 참여해서 면접받을 것이라는 점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저희는 쓰레기 봉지와 쓰레기 두 분 다 제가 지금 우리나라 말로 된 걸 한번 읽어봐도요, 들어봐도요 쉽지 않은 질문들 선택하신 것 같아요. 그죠? 네. 어려운 거 고르셨죠?
그런 것 같아요. 그죠? 느낌이 난이도 조절이. Dear Step, as you may know, the city is holding its 5th annual public service 발음 day 좋아. on March 4th, 1 week from now. Countless businesses across the city have agreed to participate in some way or another. 이게 지금 1차 시도였잖아요. 네. 해보셨을 때 어떤 느낌이 들었어요? 처음에는 이제 단어가 이렇게 이어지는 부분 그런 네. 거 신경 전혀 안 쓰고 그냥 따로따로 읽었던 것 같아요. 끊어서. 제가 지금 소리를 들어보니까 민규 씨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말밖에 안 쓰기 때문에 입의 근육이라든지 혀의 근육이라든지 호흡이라든지 그리고 다 우리나라 말에 이제 특화가 돼 있어가지고 영어 문장을 소리 냈을 때 한국말스러운 영어가 많이 들렸는데 수진 씨 같은 경우가 독일어를 쓰면서 그러니까 이제 다른 나라 말 소리를 만들어냈는데 좀 익숙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와 발음 좋아 막 얘기했던 게 그런 개념입니다. 근데 보통 이제 학생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나는 진짜로 영어 공부를 많이 못했는데 왜 자꾸 그렇게 얘기하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공부를 안 하신 건 맞는데요. 하지만 다른 활동 심지어 이제 학생들 중에서 노래 있죠. 노래방에서 노래 많이 부르시는 분들 영어 금방 배워요. 그리고 예전에 학생들 중에서 성악 전공했던 친구가 있거든요. 그 친구 성악 전공한 친구들은 소리 체계가 영어랑 거의 똑같기 때문에 되게 금방 배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재능이 이렇게 만들어진 상태에서 온 거죠. 자기는 모르게. 알겠죠? 좀 그런 경우예요. 26번째. 오, 바로 26번째로 넘어갔어요. 그러면 26번째까지 오는 데까지 얼마큼 시간 걸리셨어요?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1시간 반. 와우. 오케이. Dear Steph, as you may know, the city is holding its 5th annual public service day on March 4th, 1 week from now. 민규 씨 어떤 거 같아요? 되게 처음에는 발음만 좋다고 생각들었는데 지금 되게 잘 부드러운 네, 느낌. 부드럽게, 근데 지금 수진 씨도 보면은 파트 7이니까 MP3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두 분 아까 민규 씨도 그랬고 이게 신기한 게 아무런 MP3가 없는데 1회차 시도할 때랑 20회차, 26회차 시도할 때랑 입으로 나오는 감각이 다르잖아요. 이런 거 보면 되게 신기하지 않아요? 신기해요. 그러니까 어떤 MP3가 주어지지 않았고 어떤 원어민이 말해준 것도 아니에요. 아까 민규 씨가 말한 것처럼 중간에 모르는 건데 소리 내가 찾아 들어보고 근데도 불구하고 막 이렇게 막 소리가 부드러워지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존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냥 익숙하지 않다고 답답하다고 어렵다고 놓으면은 거기서 멈추는 거고요. 그런 핑계를 삼는 거예요. 나는 어려우니까 못해. 나는 MP3가 없으니까 못해. 무슨 말인지 알겠죠? 30번 정도까지 읽어보니까 맨 뒤로 가니까 어땠어요? 일단 딱 들어와요 제 머릿속에. 그래서 이 스토리 라인이? 네, 네네. 처음에 한국말 많이 읽어봤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거 보고 영어도 많이 읽어보니까 단어 같은 것도 되게 발음하는데 자신이 생겨서 조금 더 확실하게 전달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문장 속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단어나 강조해야 되는 부분 같은 게 알아서 머릿속에 들어오던데. 보여주실 수 있나요? 아니요. 그럼 네네. 보여줄 수 있다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일단 이렇게 말을 너무 자신감 있게 하셔가지고 네. 자 그럼 이제 손으로 써보는 거 좀 확인해 볼게요, 같이. 이제부터는 해석을 보고 영어로 제가 적어보는 연습을 해볼 건데요. 지금부터 해보겠습니다. 직원들께 Dear Step, 우리나라 말로 하고 손으로 쓰셨구나. 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시는 오늘로부터 일주일 후인 이렇게 우리나라 말로 한 문장을 뱉고 손으로 적어보셨어요? 네네네네. 어떠셨어요, 적으실 때? 일단 우리말을 먼저 얘기하고 하니까 더 도움이 됐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해석만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처음에 개체될 것입니다 라고 하면 주어 다음에 동사가 들어가잖아요. 네. 그래서 개체될 것이다. 그 다음에 뒤에 꾸며주는 말도 붙여주고. 와우. 어순에 맞춰가지고 그렇게 하셨네요. 네네. 와, 이러면 이것도 되게 좋은 꿀팁이에요. 이거 같은 경우 보통 어순과 관련해서 훈련할 때 좀 도움이 되는 팁인데요. 올림픽이 1988년도에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스토리 라인으로 들어갔던 내용이면은 여기서 이제 올림픽은 개최되었다. 서울에서 1988년에 이런 식으로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어순을 맞춰가지고 연습하면은 정말 빠르게 할 수 있죠. 이게 음이단이라는 거고 이제 이렇게 귀로 듣는 거 우리 청크 듣기 훈련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수정한 거 좀 확인해 볼까요? 네.
아 이제 이건 다 쓰신 다음 수정했던 거예요? 이 표시했던 게? 네. 아. 책에 있는 영어 본문을 보면서 틀린 것들을 다른 색 펜으로 다른 색 표시해 펜으로. 볼 건데요. 외워 공부 해보겠습니다. Dear Steph, in personal emergencies, will you be exempt from 오 거의 다 맞는 것 같은데? 네. partaking in this activity? 와우. 이렇게 손을 이렇게 보면서 수정할 때 정답률이 되게 높은 편인데 네. 민규 씨도 그렇고 처음 딱 썼을 때 쓴 다음에 정답률이 높을 때 기분 어땠어요? 짜릿해요. 짜릿해요? 네. 뿌듯해요? 그러니까 처음에 접근하실 때 그 아까 여러분들 처음에 너무 힘들었던 거 영상 보셨죠? 막 우리 민규 학생 같은 경우는 막 혼자서 이렇게 실실 이렇게 웃고 막 답답해 하셨던 거. 근데 한 번에 썼을 때 이렇게 써질 때 그 쾌감이 장난이 아니죠. 네. 이게 진짜로 영어 실력을 확 키울 수 있는 진짜 좋은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 패턴 영어라든지 단어 하나 1대1 암기라든지 기억이 잘 안 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게 이제 우리 두뇌에서 일어나는 작업 활동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 기간에 벼락치기 해보신 적 있죠? 네. 그래서 벼락치기 해가지고 공부를 이렇게 많이 했는데 시험 봤을 때는 보고 바로 르르 까먹죠. 네. 근데 한 번밖에 안 봤던 영화, 한 번밖에 안 가봤던 여행지 이런 건 다 기억이 나죠. 네. 왜 그런 거냐면은 그게 이제 우리 두뇌에서 에피소드 메모리라는 게 있어요. 뭐라고요? 에피소드 메모리. 그러니까 에피소드가 있는 여행이나 영화나 에피소드가 있잖아요.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안에 있는 모든 내용들을 한 번에 모아가지고 기억을 해주는 거예요. 사람 머리가. 그럼 이렇게 하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은 스토리 자체를 집어넣는 거예요. 스토리 라인을 말씀드렸지만 내가 지금 메모를 읽을 거야, 기사글을 읽을 거야, 혹은 뭐 이메일을 읽을 거야. 이런 걸 생각하면서 미리 길을 잡고 그런 다음에 탄탄하게 에피소드를 기억해야지.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은 우리 몸이 많이 도와준다 이거죠. 그래서 이 에피소드가 많아지는 걸 배경지식이라 그래요. 기억이 오래 갈 겁니다. 자, 우리 민규 씨 어떠셨어요? 되게 처음에는 이 한 지문을 다 외우고 제가 직접 손으로 써본다는 게 되게 두렵고 막막했는데 막상 도전해보고 나니까는 저도 할 수 있다는 걸 알았고 되게 하면서 재미를 느낀 저를 보면서 이렇게 영어 공부한다면은 아마 꾸준히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자신감을 좀 얻게 되었어요. 수많은 공대생들이 용기를 드리고자 한마디 해주세요. 지금 영어에 대해 갖고 계시는 불편함이 있고 되게 두려움도 가지고 계실 텐데 지금 제가 했던 공부 방법처럼 하게 되면은 저처럼 재미도 느껴가면서 영어 공부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멋있습니다. 와우. 자, 이제 우리 수진 씨. 수진 씨는 어떠셨어요? 저는 사실 평소에 이제 영어 단어나 문법 이런 거를 통째로 암기하는 거에 되게 거부감이 있었어요. 되게 빨리 잊어버리고 그랬는데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해보니까 되게 도움이 되고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공부하면 저한테 되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예체능 친구들이라든지 아니면 뭐 중국어, 뭐 독일어, 그 밖에 다른 언어들 하시는 분들에게 용기 한마디. 네,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두 가지 케이스가 되게 영어 공부하는 데 있어서 되게 두려워하는 게 많을 수 있어요. 네네. 왜냐면 예체능은 어렸을 때부터 많이 이제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고 영어 공부가 네. 그러니까. 근데 이렇게 해보니까는 확실히 도움이 되고 앞으로도 계속 핑계는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뭐 안 될 것 같고 이렇게 시간이 없어 안 될 것 같고 이럴 수 있지만 영어를 시작해봤으면 좋겠어요. 영상 잘 봐주셨으면요 밑에 댓글 그리고 좋아요 그리고 구독 이런 거 꼭 눌러서 챙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 영상 보고요 또 여러분들도 직접 해보시고 꼭 용기를 가지시고 어렵지 않으니까 처음에 익숙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는 거고 이제 불편하신 것도 있고 답답하신 것도 있겠지만 너무 힘드시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MP3가 있는 파트 3, 4 가지고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시면 되고요. 좀 이제 좀 난이도를 높이고 싶다 그러면은 파트 7 지문을 가지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빠이.